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9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네타냐후 총리의 즉각적인 서원지구 합병에 대해 경고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합병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월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스라엘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정치연합은 나오지 않아 여전히 정치적인 교착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해군은 헤즈볼라의 해상 플랫폼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훈련을 진행했고 이스라엘 공군은 프랑스 공군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네타냐후 총리의 즉각적인 서원지구 합병에 대해 경고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합병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월 14일 예루살렘 파리 광장에서 정착촌 예샤 협의회 산하단체 회원 100명이 3월 2일 총선 이전에 서원지구 일부를 합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해당 단체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요르단 계곡과 서원지구 정착촌 지역을 합병하라고 요구하면서 예루살렘과 골란고원 합병을 감독한 메나헴 베긴 전 총리가 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데이브 엘하야니 예사협의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독립 후 71년, 정착촌 건설 후 5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존재적인 투쟁에 처해 있다며 임무는 끝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의 공약을 지키라면서 선거 전에 주권을 얻지 못한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얻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냐민 지역 대표인 이스라엘 간츠도 이 자리에서 50만 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군인들의 통치하에 살고 있으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의 협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인 요르단 계곡과 서안지구 주요 지역, 모든 정착촌 지역을 이스라엘로 합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해당 계획안에 대해 세계의 해프닝이라고 부르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평화안이 발표된 지 몇 시간 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배정받은 서원지구 지역을 즉시 합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협상 설계자인 제러드 큐슈너 수석 고문은 즉시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소한 3월 2일 총선까지 기다린 후 관료적 지도와 과정을 거친 후 합병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또 2월 9일에는 프리드먼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합병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팔레스타인과 양자위원회를 만들어 지도를 검토한 후 합병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이후 1월 10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합의로 요르단 계곡과 서안지구에 대한 주권을 확대할 뿐이라며 기존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3월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스라엘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정치연합은 나오지 않아 여전히 정치적인 교착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 12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월 13일 이스라엘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정당별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 12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니 간츠의 청백당이 35석, 리쿠드당이 2석 뒤진 33석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인트리스트 아랍 정당은 현재 크네셋 의석수와 같은 13석을 얻었고 좌파 연합인 노동 게셰르 메레츠당은 9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정통파 정당인 샤스당과 토라 유대교 연합은 각각 8석, 킹메이커로 알려진 우파 정당인 이스라엘 베이테누는 7석으로 현재 의석수보다 1석 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은 총 56석을 차지해 과반인 61석에 5석을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안을 지지한 데 대해 아랍계 정당 조인트리스트 일부 의원들은 베니 간츠 지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니 간츠 당대표는 청백당 35석과 좌파연합 노동게셰르 메르츠의 9석을 더한 44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25%는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네 번째 총선으로 가는 것을 선호했고 50%는 선거를 피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나머지 25%는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총리직에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42%, 베니 간츠 당대표는 3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매주 같은 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 목표 역시 다마스쿠스 인근 무기 창고 및 군사 기지였고 해당 지역에서 군인 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사나통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월 13일 저녁 이스라엘 것으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이날 저녁 11시 45분경 다마스쿠스 상공에 적대적인 목표물에 대해 대공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공습 목표는 지난주 이스라엘군이 공습했던 친이란 성향의 무장단체 군기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나통신은 직접적 공격 배후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주처럼 골란고원 상공에서 미사일이 날아왔다면서 방공 시스템이 대부분의 미사일을 유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군인 4명과 시리아 정부 군인 3명이 사망했고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인근 무기창고 5곳과 수도 남부 군기지가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해당 공습 목표는 이란에서 출발한 무기 수송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화물항공사 소속 기체가 1시간 30분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에 짧게 머물렀다가 출발했다며 이는 이스라엘군이 주로 저녁 시간대에 공습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사실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납달리 베네투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공습에 대해 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3명이 사망했다며 우리는 공습을 더 많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로 1000여 건 이상 공습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해군은 헤즈볼라의 해상 플랫폼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훈련을 진행했고 이스라엘 공군은 프랑스 공군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월 15일 이스라엘군이 테러단체 헤즈볼라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인 지중해 천연가스 플랫폼을 방어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 가스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공격 영상과 함께 도발적인 언사를 쏟아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지중해 플랫폼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가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오고 가는 상선에 대한 방어 훈련을 일주일간 진행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가이바라크 제34 대잠대대 사령관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인터뷰에서 헤즈볼라와 이란, 하마스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지대한 미사일, 자살 드론, 잠수함에 대한 방어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공군도 지난주 이틀간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영국, 프랑스 공군 전투기와 공대공 독파이트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프랑스 나팔 전투기 세대가 참여해 3대3으로 공격과 방어 훈련을 진행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레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월 16일 가자 지구에서 또다시 로켓포 2발이 이스라엘로 날아와 이스라엘군이 대응 공습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동원해 가자 지구 하마스 군기지 지역 공습을 진행했고 하마스의 공격 의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레츠에 따르면 15일 날아온 로켓 2발은 모두 아이언돔에 의해 격추돼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납달리 베네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채널 12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장관에 임명된 이후로 발사된 로켓 수가 극적으로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내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을 보내는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